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김호중 씨 재판이 10일 진행됩니다. 김호중 씨 재판과 관련해서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사람은 김호중 씨 변호인단이었습니다. 김호중 씨가 검사 조사를 받을 때,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인단이 6명쯤 됐던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가 눈길을 끌었던 변호사가 조남관 변호사, 전관예우, 검찰총장 2인자였던, 검찰청 2인자였던, 검찰총장 대행을 했었던 조남관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재판인데 재판을 앞두고 조남관 변호사가 사임했습니다. 이 조남관 변호사가 사임을 하는 그 과정에는 이 내부의 변호인단 선임을 두고 많은 내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복잡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변호인단 구성의 복잡한 관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김호중 씨의 아버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호중 씨가 그 아버지가 선임한 변호사를 해임함으로써 이 변호인단에 내재되어 있던 이 갈등이 또 세상에 불거졌습니다. 김호중 아버지가 선임한 변호사를 김호중 씨가 소속되어 있던 소속사, 지금은 이름을 바꾸고 대표도 바뀌었습니다만 이 김호중 씨가 소속했던 생각엔터테인먼트로부터 당신은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그런 해임 통보를 받으면서 이 변호사가 발칵했습니다. 이 변호사 이호선 변호사입니다. 이호선 변호사는 아버지가 선임을 했고 김호중 씨에 의해서 해임됐습니다. 이분은 지금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또 봉직 중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를 수임할 수 있는 권한은 피고인 본인이 판단력과 선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즉 친족관계 순으로 이렇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선 제1 권한을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아버지가 엄마하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김호중 씨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아버지가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이 변호인단 구성에 내분이 적지 않았구나.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재판을 놔두고 조남관 변호사가 사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검찰 조사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김호중 씨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기소당하는 것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불구속 재판이냐 구속 재판이냐 이것만 중요한 일이었었는데 역시 구속 재판으로 결론이 났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재판에서 얼마나 많은 형량을 선고받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유능하고 또 전관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조남관 변호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아마도 김호중 씨는 굉장히 불안했나 봅니다. 그래서 또다시 변호인단을 새로 꾸렸습니다. 이번 변호사인단에는 동인이라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동인의 변호사는 김호중 씨 악플 관련해서 그 악플러를 잡아달라고 고소를 했을 때 그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이번에 이 변호인단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공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지금 3명이 우선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김호중 재판에는 이렇듯 많은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김호중 씨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법조인이 방송에 출연해서
김호중 씨는 최고 30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전문가로서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김호중 씨한테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김호중 씨가 이렇게 변호사를 해촉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호중 씨는 도로치상이 중죄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뺑소니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실형을 받을 것이 확실하고, 이는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아마 김호중 씨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사회와 단절되어 있고, 또 누구와 의논을, 물론 변호사가 가서 매일 접견은 합니다만 변호사하고 몇 개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 빨리 나가서 내가 무대에 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김호중 씨의 마음은 더 초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김호중 씨는 재판 기간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판이 길으면 길어질수록 구속 재판을 받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감옥에 있어야 될 시간이 저는 늘어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선고가 되면 그 선고만큼 빨리, 그만큼 살았으면 빨리 추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런 자료 저런 자료 변론하고 이래서 재판을 오래 끄는 것보다는 내가 다 지금 이 범죄 사실 시인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변론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판 한두 번 하고도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재판관, 즉 판사는 양쪽 주장을 다 들어줘야 됩니다. 양쪽 주장을 다 들어줘야 됩니다. 이미 피해자 택시 운전사죠. 택시 운전사하고는 합의를 했다고 합의를 했고, 그러면 상대방이 없는 재판이에요. 갑론을박 주장을 별로 할 필요가 없는 재판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간단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드러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라고 끝나면 한두 번에 끝날 수 있는 것이고, 훨씬 김호중 씨의 범죄도 판사가 이 사람 진짜 반성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중형을 낮춰야지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에 변호사를 3명씩 대동하고 났으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지금 다 드러난 범죄잖아요. 더 이상 증거도 필요 없는 재판이잖아요. 그럼 재판 빨리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 계속 물리라고, 내가 내 지은 죄를 인정하니까. 그런데 보통 죄를 지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물론 형사재판에는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다 그러면 나라에서 변호사를 대준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죄를 받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에서 변호사 대준다 이거예요. 김호중 씨 30년 중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그러한 겁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요? 변호사 해촉하세요.